안녕하십니까. 사수장관가 이규호입니다. 오늘 2017년 3월 5일 일요일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날씨도 좋은데요.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바람 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일요일이니까 한 주일 동안 고생하셨는데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규호의 실전사주 분석 주인공은 38세 된 여성입니다. 이분이 딸만 둘인 집의 둘째 딸인데 맏딸 노릇을 하는 든든한 효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효자다, 효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칭찬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의 현대사회에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할 때 효자나 효녀라고 하면 그 상대방 배우자는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효자잖아요. 그러면 그 부인은 많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니까 부인 입장에서는 피곤할 수 있죠. 그리고 이분도 지금 그 둘째 딸인데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주 든든한 딸인데 이분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좋은 게 아니죠. 이분 사연을 한번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부모님이 살아계시긴 한데 벌이가 시원찮으시고 잔병치레가 있으셔서 무역회사를 다니면서 혼자 집안 경제를 책임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병원비를 전부 감당하고 있던 차에 지인으로 알고 지내던 남자가 도와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분은 이제 이 여자분을 좋아했겠죠. 좋아하고 옆에서 보니까 여자가 뭐 훌륭하다, 효녀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남자와 결혼식도 못 올리고 2015년 2월에 혼인신고하고 부부 인연 맺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면 36살에 결혼을 하신 거죠. 좀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식도 못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결혼식을 못 올린 이유가 이 집 부모님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부모님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제가 여자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남편의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열받는 일이죠. 남편의 부모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그 여자가 보니까 자기 집안에 돈을 계속 갖다 주고 결국은 결혼식도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그리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그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옮기셨지만 말도 못하시게 된 상태고 남편이 병원비를 많이 보태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의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결혼을 해갖고 자기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잘 살기를 바라는데 결혼식도 못한 상태에서 여자 부모 쪽에다가 병원비를 계속 대주고 있으니까 남편 부모 입장에서는 열받는 일이죠. 그런데 2016년 엄마가 간병이 힘드셨는지 갑상선암이 걸리셔서 수술하신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는 없이 결혼생활 처음부터 맞벌이하고 있고 남편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김병에 효자 없다고 지쳐갖고 사이가 소원해질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2015년서부터 그렇게 됐으니까 2015년, 2016년 적어도 지금 3년째 남편이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없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도 없이. 그래서 아이를 가질까 하는데 안 생긴다고 하고요. 가질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나가는데 돈복은 있는지 회사 안 다니는 복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취직하고는 여직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결론은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살기가 힘들다 이거죠. 그래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경신년 병술월 신미일 갑오시에 태어나셨습니다.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셋, 수기운은 없습니다. 수기운이 없다는데 좀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수기운이 식신상간운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식상운에 해당하는 것이 자식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나타내는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남자분의 사주도 봐야겠지만 이분이 자식운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자식운이라는 것은 일단 아이가 안 생길 수도 있고요. 아이가 쉽게 안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도 아이와의 관계에도 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요, 아이가 금방 생겨요. 그리고 36살이면 충분히 임신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이때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안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남편하고 같이 가서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사주를 보면은요, 배우자궁이 결코 좋지 않아요. 지금 이 신미일주에서 미토가 앉아있는 것이 배우자궁이거든요. 근데 술미 형살로 깨지고 있어요, 배우자궁이. 그리고 남편도 전부 합의되고 있죠. 이쪽은 화기운이 관성운으로 남자를 나타내는데, 위에는 병신합, 밑에는 오미합, 이러면서 전부 합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나타내는 것이 합의된다는 것은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합의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미토하고 술토가 있으니까 축토가 들어왔을 때 축술미 삼약살이 형성이 되고요. 이 삼약살은 대운에서는 86세 이후 황혼기에 들어오니까 큰 영향을 미치질 못하는데, 1년운에서 봤을 때는 42세 신축년, 이때가 삼형살에 해당이 되고, 이렇게 축토가 들어왔을 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 이분이 올해가 정유년, 내년이 무술년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요. 지금 이 사주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기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를 포함해서 특별히 좋은 운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내년도 그렇고, 훈년 기해년도 그렇고, 경자년도 그렇고, 계속 토기운과 금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42세 신축년 같은 경우는 삼형살에 해당이 되고요. 1년운으로 봤을 때는 한 43세 이민년 정도 돼야 좀 풀린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모대운 자체는 대운은 괜찮다고 봐야 되는데, 막상 1년운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정유년서부터 시작했을 때 대체적으로 그렇게 좋은 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냉정하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은 부모 덕분에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다 교육도 시켜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부모가 부담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돈을 많이 모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갖고 자식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식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식으로 병원비며 뭐 이런 것까지 다 자식이 책임지게 되면 병원비 같은 것들은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또 이런 수술도 받게 되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되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자식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좀 냉정하게 보면.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도 그렇지만 이 남편은 또 무슨 죄냐 이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여자를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은 피했어야죠.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좋으니까 같이 결혼을 했겠지만 계속 몇 년 동안 장인 장모한테 병원비를 계속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애도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남자 쪽 집안에서는 보통 열받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여자분이 이제 둘째고 첫째 언니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첫째 언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앞으로는 첫째 언니가 좀 책임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손을 떼야죠.
좀 냉정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 여자가 남편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그 계속 고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그 마무리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히 냉정한데 이 부모 때문에 계속 그 병수발한다고 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렇게 고생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이혼당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리고 이분 사주가 여기 특징을 보시면은요, 어떤 오행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변동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지금 신금하고 술토가 있으니까 유금이 들어오면 신유술이 되죠. 신유술이 되면서 금기운이 형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비경업제가 형성이 되니까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질 수 있고, 그리고 올해가 정유년이에요. 올해 정유년 딱 들어가면서 신유술 금기운으로 이렇게 삼합이나 방합이 되면서 비경겁재운이 생성이 될 때에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축토가 들어왔을 때는 축술미로 삼형살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인목이 들어오면 인호술로 화기운이 형성이 됩니다. 화기운이 여기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이것이 이제 삼합이나 방합이 되면서 그 강력하게 화기운이 생성이 될 때에는 지금 식신상간운이 없거든요. 식상운이 없는 상태에서 관성운이 강해지니까 나쁘게 봐야죠. 뭐 건강이라든가 여러가지 배우자와의 관계라든가 여기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이분은 부모님이 두 분 다 이렇게 아프시고 병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여자분도 그 유전적인 면에서 봤을 때 병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 있는 사주인데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사주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어떤 사연이 있잖아요. 사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처럼 그 여자가 집안 경제를 다 책임져야 되고 부모님이 아픈데 그 병수발까지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사연이 있으면 그분은 사주가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고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는 한은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특별히 뭐 사주를 따질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남자분과의 관계도 어려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운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삼합이나 방합이나 뭐 삼형살 이런 것이 자꾸 형성이 되니까 사주 자체가 좀 변동이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운만 보면은요, 나쁘다고 볼 수 없죠. 이 이모 대운도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토기운과 금기운이 기신이라고 봐야 되니까 36세 이모 대운도 괜찮고 46세 신사 대운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지금 현재 1년운을 1년운을 자세히 봤을 때에는 1년운 자체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교의 실전사주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